오늘 역사 왜 알아야 하는가를 수업해 주실 학교법인 하늘교육재단 이사장이시며 하늘아카데미 CEO 과정 원장이신 조성옥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보이시죠? 역사 왜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재미나게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TV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는 어떤 분들이 이 역사는 역사를 연구하는 박사라든가 교수님들이 아마도 연구를 잘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스승이신 한호섭 박사님과 인연이 되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CEO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업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좀 지난 과거나 안 그래도 특히나 지난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그래요. 너 정말 고리타분하지 젊은 애가 왜 그래? 너 왜 그리 국수적이야? 보수적이야? 그걸 지나서는 너 국뽕 아냐? 이런 말들을 간간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들을 할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의 역사를 잘못 이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그의 답을 이 그림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단재 신초 선생님의 짧지만 정말 울림을 주는 이 한마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을 남기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학력을 보시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년 만에 디지털 대학을 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경야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노인교육을 전공을 했고 거기서 학위를 따고 지금 강단에서 강의도 하고 또한 그쪽과 관련된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력에도 보면 저는 역사와 관련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를 강의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왜 그런가를 아마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이 그림 많이 본 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강감찬 장군은 정말 거란을 대파하는 기주대표의 한 부분인데 정말 지금 봐도 제가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정말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말 불멸의 이수이신 일본을 대파하는 이런 모습, 지금 봐도 아마 앞으로도 봐도 저는 아마 여기에 엄청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02년에 월드컵이나 이런 어떤 올림픽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호월감이라든가 정말 기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을까요? 저는 그것을 역사적 특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 있죠.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서쪽에는 여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쪽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있죠. 그럼 북쪽에는 여기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건너가면 초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세가 100년, 1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쪽에는 일본이 있었고 이 북쪽 지방에는 오랑캐 쪽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단쪽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중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동북 지방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동북 여기죠, 여기. 여기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첫 시조인 우리 고조선이 만주를 호령하고 그 고조선을 이어서 고구려가 이 만주 땅을 호령하고 그 뒤를 이은 발해도 이 만주 지방을 호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나 인터넷에만 에서 나오는 네티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수백 명의 역사학자들이 이 지역을 연구를 해서 자기식으로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정설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정말 귀한 땅 여기 어딘가 아시죠? 이게 뭡니까? 독도죠.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런데 우기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016년부터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부분이 이 독도는 우리 땅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정말 뼈아픈 역사, 위안부 역사 아시죠? 일본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이 사죄는커녕 지금까지도 무부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제 침략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피해의 역사와 현재의 여러분들의 현실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역사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역사를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면 역사가 왜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20세기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일본 어땠을까요? 자, 이때가 1900년대죠, 그죠? 그때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 조선을 쳐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제 점령을 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뭐가 한일 합병이라는 게 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강권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일본의 제국주의는 유럽의 제국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천황입니다.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참, 이 천황집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천황을 신성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백성을 시민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천황을 정점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전 나라와 국가들을 어떻게 하냐? 영구히 지배 식민지를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을 정책을 썼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어 말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를 말살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언어와 자기의 뿌리, 역사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농락하기 쉽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의 말살이 여러분 아시죠? 조선어 말살이라는 거. 그것을 한 겁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제국주의 입장에서 역사학이라든가 공부하고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맥락을 되는 걸 부정을 해야 되겠죠. 부정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뭔가를 첫 번째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뭘 것 같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뭘까요? 우리 한국사의 처음을 없애는 겁니다. 삼국사의 처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군이죠. 고조선이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 역사를 말살한다면 우리의 처음인 당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처음, 한국사의 처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지배를 하는 게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정당해. 역사적 이런 필연성을 너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라는 것을 주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 말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고조선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뭘 잡아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주체성이 없는 나라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지배를 받았던 나라야. 이것을 주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그러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럼 누가 그렇게 지배를 했느냐? 그게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다가 주입을 만들어 넣었다는 거죠. 참으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본에서 그럼 고조선은 없는 걸로 역사를 없다고 어떻게 되면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당군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 당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는 당군이 신하니 어쩌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일본이 만들어오는 이 역사의 프레임 속에 각자 이런 침략을 어떤 역사 침략의 프레임 속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고조선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역사가 아닌 없었던 나라일까요? 그런 기준의 글들이 그런 역사의 부분들이 그래서 일본이 말하는 것이 뭐냐? 신화라는 것을 우기는 부분의 한 부분이 역사는 기록이 있어야만 역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 무슨 기록이 있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로서 그게 인정이 받으려면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 문헌이라든가 기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당군에 대한 고조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보시면 행암 이한 선생께서 당군색이라는 당군의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군 조선이 어떻게
형태였는지 알 수 있고 우리 당군이 한 분인지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실존으로 47대 당군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세기 가륵 당군은 가림토 문자와 이 문자를 사용했고 조개 화폐도 사용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이나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리키는 학자들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상빙사를 보면 고조선조에 보면 거기에는 당군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한웅이라는 우리 상고사에 대한 기록도 우리 그 위에 선조들도 이렇게 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화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이쪽 요롱성 지역의 남반부 쪽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산문화가 있다는 것, 이때의 상분사가 어떨 겁니까? 그죠? 이때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에도 이것이 발굴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당군은 신화다, 당군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군을 이렇게 신화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신화라고 한다면 어때요? 아, 공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는데 재밌게 이렇게 살다가 갔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일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광활하게 많은 땅을 고조선이 차지를 했었고, 그리고 당군이나 신화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화를 만든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기계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고조선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살았다는 역사를 타율성의 역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떠 있는 그냥 조그마한 나라는 그런 지방의 분권으로 그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당군을 신화로 만들었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이 말을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 우리나라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 근데 일본이 말하는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식민지에서 시작됩니다. 식민지의 역사. 그 식민지의 역사 처음이 어딘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한사군이라는, 한사군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고조선을 망하게 하고 한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식민 통치했던 기관이 한사군이에요. 자, 위치가 어딘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의 북부를 어떻게 중국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북부를 어떻게 지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너는 처음 시작부터 너는 지도도 없고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 그런 역사관이라든가 당파 싸움을 하고 만선사관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엄청난 이론을 지금 일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걸 냅다 받아서 지금 중국이 만들어 써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방 남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이 말하는 부분이 우리 선조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너희 나라에 조선에 들어가서 이렇게 임나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백제와 신라를 통치를 했었다. 그게 바로 임나 일본부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시조는 허구고 이렇게 이런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너희들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주체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야만적이고 허구의 침략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울분이 났습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이건 사실이 아닌 걸 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같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데올로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시조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식민사학의 교주 써다 소키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의 태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의 태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병도 박사시죠. 그분의 스승입니다. 기가 차죠. 그분이 이병도 박사가 뭐랬냐면 이분의 강의를 듣고 내가 역사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자기의 그것을 저서에도 써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합리적인 역사학자로 지금 우리나라의 강간사학자들에게 알려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론을 펼쳤나? 이분의 심리사관을 보면은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도작해낸 역사관을 만들어냈는데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정체성론입니다. 정체. 말 그대로 정체가 뭔지 아시겠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서 근대화를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쳐들어왔는데 누구냐? 너는 10세기만 일본 고대 수준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저서에 하고 있습니다. 침략미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타율성론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는 혼자서 살 수 없어. 넌 주체성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중국이나 몽골이나 일본 주변국가에 끌려다녔다. 평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부여했죠. 그 다음에 당파성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너희들은 문화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익만을 쫓아서 파벌을 만드는 그런 인이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선동주론입니다. 아시겠죠? 일본과 조선은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약자고 너가 모르는 미개인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론을 펼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열등을 시켜 무력감을 심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어떻게 우리 역사를 날조한 장본인이고 우리 역사를 정복한 출발자입니다. 이런 분. 이런 사람으로 고쳤어요. 예? 이런 사람으로 고쳐요. 고치면 안 바뀌었어요. 아, 사람으로 바꿀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910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서 끊임없이 애국운동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큰 사건이 하나 났어요. 그게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여기서 한 말들이 다 어떤 말이냐? 불신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이 뭐랬냐면 임나 일본 부술을 아까 말했던 그 고대판 조선 통군 임나 일본 부술이 있다. 허구인 이것을 여기서 주장을 또 합니다. 자기 책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소환해냈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임나 일본 부설이 나온 게 자기네들 거기 보면 책에 보면 신라 일본 서기에 보면 최초의 그 책입니다. 거기 보면 BC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 그것을 거기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남부에 1세기부터 거기에 왕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초기를 이 불신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불신이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들을 여기 보시면 이병도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의 제자, 어느 나라 사람 제자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도란 이분이 1세대라면 지금 4세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4세대까지 지금도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역사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나도 왔다면 어떻게 돼서 이것을 바꿔야 될 힘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 사실 부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큰 사건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고종께서 서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2019년 1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돌아가실 때는 내일월이라는 걸로 그렇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수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연사가 아니고 식혜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독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왕을 이렇게 독살을 한다는 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근데 1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이 어떠냐 그 국장을 3월 3일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뭔가를 한번 일제에 대항을 해보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의견들이 이때는 우리의 이 돌아가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추모를 하고 그 전날 3월 2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이때 여러분 알고 있는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 하루가 끝이 아닌 그로 인해서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임시정부가 생겨 이런 것들이 여파를 맞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크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근데 우리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조선인이 하는 걸 보고 이 일본인이 너무너무 놀랐답니다. 총으로 칼로 찌르고 해도 끝이 없이 대항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그때 놀래서 어떠냐? 우리 흔히 말하는 거기 있는 대로 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시민으로 만들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언제 6년 뒤에 1925년에 뭘 만드냐 하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게 되는 촉발을 하게 된 계기가 고종이 이렇게 독살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사 편수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에 최초로 만든 게 뭐냐? 심상소화국사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항상 머리맡에 놓고 가슴에 알을 새겨야 할 때 나라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나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이것이 식민지 국민을 만드는 비법이다. 이분이 조선 총독부의 일대 총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만 시켰을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르치는 사람, 여기 심상수와 국사를 가르친 교재의 교수들이 보는 참고서에도 당군을 신하로 가르치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절대 말을 하지 마라. 질문을 하지 마라. 그냥 주입을 해라. 이런 지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교묘하게 보시면 우리 당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조선반도의 나라를 세운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전부터 전해지는 것은 앞서 적힌 기자이지만 이 기자 조선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왕만 믿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한마디 해야 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지침서입니다. 이조시대 유명한 학자로서 그 전설의 망탐불개를 믿기에 족하지 않다는 것, 또 그 전설이 성녀의 손으로 날짜되어진, 이 성녀가 누군가 아시죠? 이련입니다. 되어진 것이라고 논하는 것이 정치할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 내지의 학자, 일본이죠, 학자들 역시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이 본서는 이 전설을 택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당군을 신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책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지금도 뭐 신사 아시죠? 신사 참배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주고 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감독하고 말살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년이 흘러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역사적인 인물, 우리 한국 역사 왜곡의 3인방이 나옵니다. 자, 이름은 몰라도 되겠지만 오늘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그로이타 가슴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나바 이와키치라는 분과 분이 아니지 사람과 그 다음 이마이 신유 이 세 사람이 우리 역사 왜곡의 3인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바로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평가를 해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민족적 허무주의를 강조를 하고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선사 편수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지방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보시면 1925년 1학을 창명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적인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어마어마한 전체가 35권이에요. 24,000쪽. 그리고 장작 16년 동안 100만엔, 그때의 100만원이 지금 몇백억 원 돈을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 조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것을 직속으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연대순으로 보면서 사건을 어떻게 방대한 역사를 수집해서 여기다가 거짓으로 그에 맞게끔 인간을 한다는. 그럼 남들이 보면 다른 나라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맞구나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역사의 사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유물이나 우리의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강제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지방을, 지역을 어떻게 몇십 년만, 몇 년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본인들만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나라의 지금 배우신 사람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동조를 해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 사람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 그로이타 가스미. 일본 사학계의 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다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핵인 분들, 그런 분들을 해야 가장 어떻게 날조나 왜곡을 잘 하겠죠. 그런 분들만 여기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를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관심을 가진 게 보적조사입니다. 이분은 2년이나 외국의 유럽에 외국을 나가서 거기에 제국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식민지를 지배했는가를 배워서 와가지고 그걸 악랄하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그것을 적용한 사람입니다. 가장 이분이 신경을 많이 쓰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율성이 뭡니까? 너희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주체성이 없어. 너희들은 지배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정주의적이고 문명화된 지배를 받게 해준다. 이것을 강조. 책마다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사람 이나바 미야키치. 이분은 조수사 편수의 사업의 실무적인 책임이고 홍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항상 신문에도 이런 조수사 편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렸을까요? 자, 그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만선사관을 개발했습니다. 자, 만선사관이 뭘까요? 만주와 우리 한반도가 역사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만주국 그러면 좀 야만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나라 조선이 야만국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역사는 그 시작부터 중국의 식민지로 출발했고 한일 합병이 될 당시엔 지속국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배를 해도 저희는 당연하다는 것을 많이 이제 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만희 씨라는 이 사람은 이분은 도쿄대학의 교수이자 사실 이분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학계를 주름 잡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해방 전까지 우리가 알고 경성제국주의죠. 지금 서울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고대사를 가르쳤습니다. 이 고대사를 배운 사람이 이병로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쓰다가 이만희 시류를 소개를 하고 거기서 이런 사람 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당군 신화 그러니까 조선사의 뿌리를 거세를 하고 반도사관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반도사관이 뭡니까? 이거는 만주까지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그 한반도 내에 거기에 갇혀서 평생을 살았던 민족이야. 이게 반도사관입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에서 이게 그 실정주의라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실정주의를 왜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 중에 뭐냐면 너희들 과거의 책 너희들 쓰나무 있지? 너희들 그 책 보고 읽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근대 학문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그거 안 맞더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깨우치고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게 맞으니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고대사를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분이 우리 한국 고대사 왜곡의 이론적으로 가장 엄청나게 기여한 분이 이만희 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편찬한 이 조선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3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대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1편 첫 장에 신라 통일 이전의 내용은 일본, 중국 사료를 대비해 서술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왜 안 했느냐? 한국 쪽 사료는 신빙성이 없대요. 이게 말이 맞을까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사료가 맞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것이 맞다. 정말 의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왜곡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편찬이 되어 있느냐? 자, 보시면 우리의 역사 있는 것은 이렇게 35권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신라 통일 이전은 3권밖에 없어요. 그 역사가 우리가 몇천 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라 통일 시대 건 1권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는 7권,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이게 24권이에요. 그것은 이 24권을 만든 이때가 어때? 우리나라가 조선 때가 당파 싸움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특히 당파성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조선 왕조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기서 찾아서 한국 침략을 합리화하는데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조선사 편수회가 1926년에, 25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6년을 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조선사 편수회를 책을 제작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통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한번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41년 6월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습니까? 1945년 8월이죠, 그죠? 그러면 4년 전입니다. 이때 이분이에요. 뭐 야나가와라는 이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법무대에 있으면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냥 사석이 아니고 기자회견 중에 뭐라고 했느냐. 조선인은 근초로 복종하고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 저항하고 있다. 나는 히틀러 총통의 유대인에 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불령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센쟁할 때 이겁니다. 불령선인은 깡그리 어느 외딴섬에 격리시켜 한 놈도 빠짐없이 거세거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때까지도 그렇게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서 교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시켰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저는 3.1운동의 유관수만 여자분인 줄 참 죄송하게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울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가들을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는데 이런 여성분들, 이분들도 유관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정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살폈고 또 우리나라의 강복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사진들 제가 한 번 더 언제 봐도 가슴이 뭉클하죠.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선사 편수에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속속히 그런 자료라든가 문헌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세대라고 하는 이병도와 신석도 이분 1세대 우리 시민사관을 만든 역사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방이 된 이후에 얼마나 모든 간직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병도 이 사람 보시면 조선사 편수에 13년간 활동을 했어요. 16년 동안 그걸 하고 만드는데 그래서 조선사 왜곡사학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호란 이분은 어디냐? 조선시대 전기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했느냐? 이병도라는 분은 고대사를 정리를 했어요. 참 정말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2세대가 이병도 신석호가 1세대의 식민사관 학자라면 2세대가 바로 이기대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한국 40년량처럼 일제 식민사관 그대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기가 찹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이 사람 제가 한번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분은 뭐 와세다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아까 했다고 했죠, 그죠?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말했죠. 25년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서울대 교수, 국사 편찬 위원 이뿐만 아니죠. 무슨 장관상 무슨 제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진짜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런 모든 상들을 다 받고 그래서 식민사학의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학과의 그 왜 전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그 파워가 대단한 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지금 우리 뭐 판검사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 사람에 맞는 역사 자기 책에 맞는 논문을 쓰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영달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여기에 영향을 준 사람 뭐 써다부터 많지만 어쨌든 참 우리나라의 비극의 시작이 이병도가 제국주의 식민사관을 가진 일본 학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를
해서 우리 근대 역사 시작이 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분이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나?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은 성동기 시대를 거치지 않고 철기 시대로 들어온 일종의 변칙적 발전을 하였다고 확신하였다. 사실 학문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대사라는 것은 역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유물을 언젠가는 발견이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다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명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명로라는 사람이 유한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이 말에 제가 정말 참 보시면 한사본 이전은 미개 사회이고 한사본이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를 전래한 이후 국가가 성립되었다.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문명이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사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사본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연구 결과를 낸 것과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 시대까지도 뭐라고요? 이게 낙후한 도참 사상에 지배되어 이게 도참 사상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그 사마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믿고 뭐 빌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안타깝죠. 그런데 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저술을 펴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논문을 써낸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친구 최태영 박사라든가 뭐 송지혁 KBS 이사장이라든가 국문학자 뭐 이성 박사가 설득을 해서 니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 네가 그게 다 아니라는 걸 한번 좀 기자회견도 하고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병로 박사가 죽기 전에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당군은 신하가 아니라 우리의 국조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뿌리지 않습니까? 이병로 박사가 이 신문에 낸 걸 보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이 늙은이 금방 드셨네. 이게 우리나라 역사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우리 식민사학을 한 사람들의 계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1세대가 이병로 신사분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 2세대가 이기배 아까 나왔죠 그죠? 이렇게 김철준, 김원효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3세대는 여러분 아마 TV에도 많이 나와요. 보면 뭐 노태동, 이기동 뭐 이런 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송호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를 하셔 지금 교훈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들 조수다 변수 이완용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 제가 한번 가져 얼마나 기막힌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서 그래서 요즘 어디입니까 여기 빅뱅 뭐 보신 분들 있죠? EBS가 어디예요? 교육방송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당군 조선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 역사가 아니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 자기의 교수가 당군이 실제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와서 매스컴에다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부각을 받는데 이 사람이 고조선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조선 박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논문에 쓰고 학위를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은 말이 더 맞다라고 믿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교원대 교수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군을 부정하고 뭐 부여는 서기지 2세기에 건국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 역사가 2600
남한미에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고대사를 정확하게 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역사학자입니다. 고엔 푸틴이라는 분이 이제 러시아어로 고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만큼 당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로 만들어내는데 당신들은 한국인들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 참 부끄럽습니다. 외국인이 안타까워서 이런 소비를 해가지고 일침을 놔준다는 참 부끄러울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느냐? 여러분, 동북아 역사재단이 어딘가 아시나요? TV에 한 번씩 나오시죠? 자,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서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동북아가 어디? 동북아 쪽에 있는 역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기에 여기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역사 왜곡과 일본은 한국사 왜곡에 맞서 싸우라고 수백억씩 주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도를 제가 잠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지도를 만들어놨느냐. 우리 고조선의 영토는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건국은 우리 기원전 2333년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기원전 3세기 무렵 고조선 건국이 아니고 영토라고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리고 기원전 108년 한사군이 과거 한반도 일부 지역을 통치했다고 지도에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676년 신라 당영역은 표기를 하고 지도에는 독도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동북공정이 여러분 뭔가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핵심이 뭐냐? 지금 중국의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했듯이 다른 전 세계로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내용,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이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들 유사시 중국이 북한으로 진입할 명분으로 한사분 한반도수를 제시할 것에 대해 한국의 입장이 어떠한지 역사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한사분이라는 게 이렇게가 지금 사실 한사분이 우리나라 북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국의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는 아마도 아마도 우리 여기 시효 과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썼느냐? 이게 산수 한국 사대관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이병도 박사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냅다 중국이 그대로 자기 중국 역사를 갖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동북아 역사 지도라고 이때 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또 뺏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 지도를 폐지를 하긴 했지만 벌써 앞에 그 내용들은 벌써 미국에 날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지금 남북간이 지금 대척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충분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왜 그렇게 과거에 임나 일부 부서를 주장하는지 압니까? 과거부터 이건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예전의 땅들을 보면 외국에서 있는 지도들도 보면 우리가 독도라는 것이 때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어느 순간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지금 웃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죠. 동북아 역사 지도에는 독도가 없습니다. 여기가 물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거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100장이 넘는 지도 왜 없냐고 하니까 실수를 안 한대요. 이런 사람들 이 자리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역사관이 뚜렷하고 우리나라를 대변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중국과 뭐 일본의 앞잡이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안 찹니다. 그죠? 더 기가 찬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12년 정도 됐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고조선 개국 신화는 여전히 신화의 범주에 속하며 역사적 사실이 아님이 확실하다. 신화가 전하는 내용과 역사적 배경은 엄격히 분리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가 했을까요? 어떤 학자가 했을까요? 아까 이렇게 송호준 박사도 고조선은 당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했죠, 그죠? 근데 기도 안 차게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근데 이 기사를 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시면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17일의 교사가 너무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자고 자료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봐달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줬는데 그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당군 신화를 28쪽을 보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야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기가 차지요. 그리고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 수복이 우리가 가능하다 하니까 간도 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 편입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돌 아시죠? 고조선의 고유 묘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지금 중국이 자기될 것이라고 웃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떠냐? 중국 동부에서도 발견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것만 아니고 중국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귀가 안 차지만 이거 하나만 더 보면 자 대조영이 고구려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대조영 고구려왕 맞죠? 근데 어떻게 진국왕이라고 부르는 참 귀도 안 찹니다. 정말 이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 신화라는 거. 이것을 거기에 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사로까지 이렇게 신문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우리나라가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 맞서서 싸우라고 했더니만 우리 선생님들이 낸 거 이게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해갖고 이런 혈세를 하고 또 맞는 말도 아닌 것을 이렇게 반박을 해가지고 기사까지 내고 있다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실정입니다. 우리 역사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보기 찬 게 나옵니다. 13년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아마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분이 취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박지한 이사장이 2024년 두 달 전에, 한 달 전이에요. 3월에 이분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참 기가 차죠. 자, 여기 젊은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적입니다. 정말 매국노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한일 역사 대회에 관해서는 일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겠다. 정말 역적 아닙니까? 이런 분을 여기 앉혀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 음식이 좋고 가깝게 갔다 올 수 있는 좋은 것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며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자기 연민, 역사가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역사 인식을 강요하지 말자고 강조를 한답니다.
아니 뿌리가 없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분의 머릿속에는 제가 정말 역사의식이 있는 건지, 이분은 어디서 태어나신 분,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인지, 전 정말 참 정말 한번 머리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자, 동북공정은 고대 유물을 내것 주장하며 싸우는 시각 찬성 안 돼요. 문화유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북공정이 유물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유물 싸움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유물을 고인들을 누가 다가가고 강기타 토항비가 거기에 있으니까 영대를 거기에 있으니까 누가 거 우리 거 이걸 싸우는 겁니까? 우리의 예전의 영토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땅을 넓히고 넓은 땅을 가지려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를 우리 것을 우리의 조상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동북공정이 우리가 그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유물을 공동의 유산으로 생각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그래서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프로필을 봤어요. 서울대 서양학과를 나왔습니다. 영국사를 전공했어요. 말이 됩니까? 누가 사람 뽑아앉히는데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이런 분이 사고는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제가 이분 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예고를 할지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3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우리의 한국은 1900년대 영국보다도 못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기고를 해놨더라고요. 참 정말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이분은 뉴라이트 아시죠? 우리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곳이 뉴라이트입니다. 그런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 계십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에 이사장은 그 지도에다가 그게 우리 독도를 빼묻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 뽑는 이사장이라도 확고한 어떤 역사관을 가진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될 건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이렇게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게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관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역사관이 투철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잡아 죽여야 되거든요. 예? 잡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자꾸 사람도 아니고 너 연예인만 놓고 왜 자꾸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참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을 했지만 우리의 역사는 전문가가 역사학자들이 교수가 지킬 것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일제 침략에서도 누가 우리나라를 지켰습니까? 우리 민주가 다 지켰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아마도 우리나라를 통제로 갖다 바치지 않을까. 정말 쎄쎄하면서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정말 국회의원들 할 일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말 을사오적이라는데 정말 이 12적을 다 쓰려고 했어요. 민영배, 항우나 제가 정말 애우기도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을 삭제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2조 교육법 이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 이념의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바꾸자 이걸 바꾸재요. 어떻게 모든 시민으로 이렇게 바꾸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압니까?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 지표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70년이 변화됐는데 이런 게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참 외국에서는 우리 하늘 홍익인간 정신을 정말 닮아야 할 그런 정신이라고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물질주의로 평만하고 개인주의가 흐르는 이 한국에 하늘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을 이렇게 정말 바보가 할 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없앴지만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2억을 들여가지고 여기 성공 해대가 여기 이익해서 민주주의 이름은 민주주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붕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2013년에 우리 고등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의 그 부분입니다. 당분이 세운 고조선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라 어째요? 막 그렇대요. 나라가 아니래요. 77.8%, 80%가. 그러면 아니다. 아닌데 우리나라인데 하나가 7.9%밖에 안 돼요. 모르겠다가 14%, 이게 합하면 90%예요. 우리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를 지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한 역사관이 없으면 우리나라 정말 일본 맛있는 거, 놀러가기 좋은 거, 싸게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넘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서 밑작으로 우리나라는 벌써 다 이렇게 팔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중국 문명에서 기원하였다. 그렇대요. 75%가. 아니다 하는 게 6%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 심각합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지금 잘 보내야 돼요. 대학 가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으면 대학을 어떻게 다녀요? 근본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조선은 중국인 기자가 세운 나라이다. 그렇대요. 고조선이 기자조선 그것만 있대요.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의 여러 민족이 세운 나라다. 그렇답니다. 74%가. 아인데는 10%도 안 됩니다. 기가 찹니다, 사실.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 땅이 있었으므로 중국의 역사이다. 그대로 동고공된 그대로의 말을 갖고 보이죠. 그렇다. 80%. 자, 또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렇답니다. 78%, 80%. 제가 정말 읽고 싶지도 않은 부분들입니다.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은 중국 민족끼리의 전쟁이며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그 지방 분권끼리 그 나라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답니다. 강길태 다양비는 중국의 문화재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중국 땅에 있다고. 그렇대요. 80%가. 발해는 중국의 조공하고 왕으로 책봉받았으므로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대요. 그때 갈래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다고 75%예요. 정말 읽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실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실 밤을 새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는 정말 우리 역사를 역사관에 갖고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사를 객관적인 잣대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고속과 문헌과 연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붕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지금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분노해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기가 이 분노한 마음을 이 각성을 식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식지만 않으면 뭐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 안 해도 누군가가 알겠지. 아닙니다.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행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다시 그 다음의 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직도 여기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호석 박사님께서 저희 스승께서 왜 역사에 심취합니까? 특히 삼국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긍심을 심어주겠죠.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이자 우리 하늘고등학교, 우리 하늘교육재단의 설립정신이자 설립정신이자 건국기념, 근하기념이 바로 하늘홍익이라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다른 그 역사가들이 다 무시하고 이것을 말살하고 있는데 홀로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무료로 이루어서라도 이런 역사의적인 마음을, 그런 애국심을 심어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호수 박사님의 나라사랑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잔재를 없애려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교감이 없습니다. 부교장이라고 합니다. 이 교감이라는 게 감독한다는 뜻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안 부릅니다.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 지금 우리 쌤들 많이 있고 계시죠. 정말 역사관이 투출한 이영희 패션 디자이너,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그분의 디자인을 된 그런 교복과 우리 수생들과 학생들 입고 있고 체육복도 저희가 입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애국심을 심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사절을 부르시죠. 아마도 어떤 단체에 가도 이 사절을 들어보시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나 이 과정에서는 항상 사절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우리 부산 강대센터 첫 번째 최초로 이렇게 소녀상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 교과서를 찾아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준하지 않고도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이렇게 근학 인성 교육이라는 데서 이렇게 역사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쌤들 교직원 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많이 받아보셨죠? 달러. 사실 여기 내고 하는 건 많은 돈이 듭니다. 자비로 하고 계십니다. 신문에 내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많이 알려서 애국심을 고취를 시키고 교화를 시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호수 칼럼을 부산일보도 내고, 또 에듀잇이라는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인저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하늘TV나 한호수TV로 우리 뿌리 역사에 대한 것도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한호수 칼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한국사 교과서가 주어야 나라가 산다는 우리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책들, 역사에서 미래를 본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만든 1만 2천년의 역사, 이런 책들도 이렇게 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실 이 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여기 오신 CEO 분들께는 한국사 교과서 죽으면 나라 국민이 산다는 그 책을 우리 박사님께서 한 권씩 무료로 나눠드리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제야학자들입니다. 우리 크게 보면 강단사학자가 있고 이제 제야사학자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역사운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사적인 역사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앉아 계신 이 시호이죠? 시호 과정을 열어서, 그것도 무료로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양의 지식과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근뿐만 아니고 한인 우리 국조들도 이렇게, 사실 이것을 재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인 고증을 다 가져와가지고 가장 그게 맞는 모습으로 지금 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걸 지금 사실 우리 한호수 박사님께서
제4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우리 들어온 입구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강의 들어오신다고 보지 못했을 텐데 오늘도 4시 반까지 상고사를 클립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작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까지 이렇게 직접 노가다를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상고사를 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정말 한한수 박사님께서 일단 사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활동요. 여기 보시면 부산시사 여러분들 부산시사에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당군의 신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거기 가서 이렇게 연설도 해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강으로 이번에도 아마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코델타동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마 칼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강서구의 법정동면은 거기 국민들한테 그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외국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했는데 기도 안 찬 거라고 우리 법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기 운동을 하는 데 가서도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연산동에 있는 배산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배산은 그 일본에 종발성으로 종발성이라고 일본이 여기 지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부터라도 큰 건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에 있는 것부터라도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해서 이 운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 신청서를 어떤 분을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이고 내가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 부산에 있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바꿔가시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많이 부족을 했지만 제가 연전만큼은 아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우리 스승님이 강석 박사님을 만났다면 아마도 제가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사는 애국심이라는 결론을 저는 감히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오면서 이 애국심이 없으면 역사가 바로 잡을 수도 없고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등만이 다른 이들에게 그만큼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무리를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알아라. 당재 신시호님의 이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 예. 조금 시간이 한 3분만 걸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예. 환경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역사를 알고 나오는 차이가 좀 있어서 예. 그 강의 중에 예. 조선의 제1호가 그 송도전 송호동 교수. 예. 교수였습니다. 오조선 이로 봤습니다. 예, 조선의 있는데 그분이 그 설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 당분이 아니라고 했죠. 했는데 이런 분이 없어서 어떻게 그 역사에 왜곡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며 또 그다음 박지한 이 사람도 역시 역사를 왜곡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에코델타라는 것도 엉터리를 해가지고 바꿔 폐기를 시켰어요. 또 역적이 역적. 예. 역적이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아년보다 더 못한 사람. 더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 맞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어떤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런 또 질문과 이런 또 분노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것도 이렇게 된 게 카르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부진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아까 송호준 박사가 당분을 부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지입니다. 기득권이에요. 내가 지금 박사를 하고 있고 그럼 자기 논문부터가 지금 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말 알량한 자기의 양심을 파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알고 있고 저렇게 배우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하늘 CEO 과정에서 한번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맹강해 주신 우리 CEO 원장님이신 조성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1회, 2회, 3회 우리 조성호 박사님께서 항상 강의를 해주시는데 오늘 더더욱 정말 진짜 가슴에 와닿는 명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공지사항 안내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무료라는 뜻이 출식이 생명입니다. 옛날에는 막 호르몬 빠져도 떼어졌는데 이제는 워낙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따지는데 13분 중에 3분에 빠진 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나오면 70% 해야 되는 70% 하지만 이거는 한 분도 안 빠진 대신에 돈을 안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출석을 입학식과 오늘까지 안 온 사람 승인을 합니다. 사실 너무 그렇고 여러분은 변호사가 바뀌지만은 오늘 나가면서 빠진 사람을 빼고 정리하면서 다음에 번호가 납니다. 제가 앞에도 앉았지만 그 번호를 거꾸로 또 돌리고 다행히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최소한도 보통 70% 80% 이상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격시험을 치실 때 학습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자격시험이었습니다. 그건 2학기 때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때 오늘 졸업하는 것도 그건 또 노영교육 지도사 우리가 그다음에 노영교육 전문강사 그다음 노영교육 복수하는 자격증은 그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그 강의는 전문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혹시 들을 수 들어가고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를 계속 연속으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저는 역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지도자 과정이 있는 과정을 하는데 또 일본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특강으로 한번 듣고 싶어하는 분 계십니다. 우리 김석조 동생 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가르쳤지만 국회의장이 온다, 국회의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 들었는데 근데 그 강의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상 돌아가는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그 교수 과거에는 전직 국회의원들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면 현직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좀 시대에 돌아가는 것도 좀 아는 줬으면 좋겠나 싶어서 그분 조율을 하다 보니까 5월 30일이 개원하고 나면 올해가 전혀 없습니다. 더 현직들은 정말 오기 못 쓰는데 그래서 그분 세 분 조절이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치가 얘기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개인의 행복까지 간접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 문제도 정치가 해결되는 거지 전부 다 정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 시작하는데 예술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도 대한민국의 국교로 기독교로 한다 해버리면 종교도 정치에 와서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기독교가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도 정치와 관계되지 않는 게 없는데 우리는 정치를 흠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바로 달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정치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내용을 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해보니까 박수영 국회의원님들이 진짜 가짜와 진짜를 하는 데는 거기 뭐 정치 있는데 제일 강의를 잘했다는 평이 나와서 다시 한번 초청을 했는데 5월 2일 날 그분을 강의를 받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의원이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아직 한 30가지 있는데 뭐를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난 진짜와 가짜가 괜찮다 했더니 아무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은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5월 9일 날은 김희정 교수가 김희정 의원이 삼선 의원인데 강의를 잘합니다. 그분도 잘하고 이번에 독일 가서 시도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저술성 대장의 문제점 하는 것들을 가지고 5월 9일 날 강의를 한답니다. 제가 이제 두 분만 하고 오늘 끝나려고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두 분 다가 국민의힘이라 그래서 우리 부산에 유일하게 된 전재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삼선 의원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강의 좀 해달라니까 캐리어인데 아마 26일 날짜 딱 정해져 월성이 많으니까 연속으로 신분을 동시하게 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5월 30일 날 개원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되어버리더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가는 경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되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그 일정의 제목이 너무 일정표를 돌려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다 역사가 아니고 내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끝나고 나면 다음은 제 강의를 하면서 토요일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책을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 투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질의를 다 반응해서 놨는데 요거는 다음으로 그래야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돼가지고 학생 하고의 회장도 뽑고야 되는데 다음 시간으로 세 번 하고 난 뒤에 경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바뀌어지지만은 우리 이 하우의 활동이 좀 해석을 줬지만은 보통 보는 하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이런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물어가지고 일단 미시로 정해주는데 3일째 세 번째 정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하우에는 자식이 해야 되니까 같이 동참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우리 동창회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그분을 올려서 다음 기회는 학생회를 하우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더욱더 친목을 지나면서 떠드는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전화 한 통 해주시려면 오늘 책에 보면 한국 교과서를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보면 있고 안 그러면 학교를 전화하면 열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김수원 우리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학교에 참석하시는 뜻이 있다면 한번 그분을 모셔서 같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이해가 있으신 분 얘기해 주십시오. 1기, 2기는 제가 담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원장쌤으로 1기 담임 맡은데도 담임 별로 좋아 안 하고 처음보다 원장쌤을 해서 이번에는 담임 안 하고 그냥 총재로서 써서 같이 참여하면서 제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 또 역사를 전문위원들 모셔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고맙고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총동창회와 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주최 주관으로 해서 5월 18일 날 하나되는 축제라고 이것도 우리 차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